공장이나 산업 현장의 로봇과는 달리 가정에서 인간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은 매우 까다로운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독특한 외형을 도입해 이 가정용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과연 이 회사의 로봇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즈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즈노드 2D입니다. 오늘도 개발 중인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로봇들은 좀 미국 중심이었다면은 오늘은 그걸 좀 벗어나서 일본의 토요타가 개발하고 있는 로봇 뿌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토요타의 뿌뇨요? 예. 일본이 시작하는 로봇이 당연히 일본어 같은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일본어로 이 뿌뇨라는 단어는 이제 부드럽고 좀 귀엽고 탄력 있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귀엽고 탄력 있다. 이거 로봇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름 같은데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많이 다뤘던 서양, 특히 주로 미국에서 개발 중인 로봇들이나 이런 회사들 이름들, 가령 옵티머스, 아틀라스, 어질리티 로보틱스 등과 비교하면은 좀 뭔가 다르게 느껴지긴 하죠. 그래요. 저런 단어들은 무슨 우월하거나 거대하거나 민첩성이 좋다 그런 의미들을 대부분 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이 이 토요타의 로봇 뿌뇨가 기존에 저희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이 미국산 로봇들과 좀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기존 미국 로봇과는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피겨 5원, 그리고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트 같은 것은 주로 공장이나 창고 등의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서포트하기 위한 목적을 우선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셨죠? 예. 근데 이와 다르게 이 토요타의 로봇 뿌뇨는 철저하게 미래 가정용 로봇을 추구합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친근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거죠. 확실히 기존 개발하고 있는 로봇과는 다르게 토요타 뿌뇨는 친근한 모습 같게 생기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대충 딱 보면은 2014년에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빅히어로 6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로봇 베이맥스와 좀 비슷하게 뭔가 좀 포근해 보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백색 곰같이 생긴 로봇이요? 네, 맞습니다. 스웨터를 입고 있는 모습이 귀엽긴 한데요. 근데 저런 특별한 외형 말고 다른 기능적 특징도 차별되는 게 있나요? 예, 일단 이 로봇 뿌뇨는 이게 토요타 연구소 TRI라고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개발 중인 로봇입니다. 이 TRI 팀에 의하면은 이 뿌뇨는 인간 행동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독특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게 손뿐만 아니라 가슴, 엉덩이, 팔을 포함한 이제 몸 전체를 사용해서 물건을 운반하고 조작할 수 있으며, 이거는 사람이 식료품을 들고 이제 계단을 오르면 이제 문을 연다든지, 집에서도 이제 가구를 옮긴다든지 이런 방식을 이제 완벽하게 모방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계가 인간과 같은 부드러움과 이제 탄력성을 구현하게 하는 것이 이 뿌뇨의 목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부드러움과 탄력성과는 거리가 멀지만 기존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주 목적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인간을 돕거나 대체한다고는 하지만 역시 가정이나 오피스에서도 비서 역할도 가능하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홍보 영상들 같은 거 보면은 커피를 끓이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그런 모습도 등장하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이 로봇 뿌뇨가 이제 결정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이 전신 조작 기술을 사용해 이제 제작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신 조작 기술은 또 뭔가요?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 로봇이 전신을 사용해서 이제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은 우리가 이제 크고 무거운 상자를 들고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신체의 특정 부분만 사용하진 않잖아요. 손을 벌려서 양손으로 이제 상자를 움켜잡고 들어 올린 다음에 팔뚝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가슴 쪽으로 이제 상자를 밀어붙여서 이제 균형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람은 일반적으로 전신 조작에 능숙하지만 로봇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거운 물체를 옮길 때 전신을 활용하는군요. 로봇들은 사람과 달리 각 부위별로 힘을 따로 조절하고요. 그렇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상자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 물체가 로봇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잠재적인 접촉 발생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전신 조작 로봇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 이 로봇 뿌뇨는 또 어떤 하드웨어적 특성이 있나요? 일단 뿌뇨의 손, 이 팔, 가슴은 그에 맞는 이제 적합한 소재와 이제 촉각 센서로 이제 접촉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촉각 감지를 통해서
이제 뿌뇨는 이제 물체에 제어된 힘을 가하고 또 예상치 못한 접촉을 감지하고 또 이게 막 물체가 미끄러지거나 이제 부딪히는 것에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촉각 감지는 또 이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뭐 사람을 물리적으로 돕는 경우 이 로봇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해서 이제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거든요. 확실히 그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 뿌뇨도 그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비슷한 그 두 개의 그 단단한 로봇 팔과 그 견고한 몸통 프레임 및 그 허리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만 이 독특하게 이제 어깨부터 손목까지 공기가 채워진 그 튜브가 프레임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튜브에는 그 인간의 뼈를 덮고 있는 그 살과 유사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제 거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거품이요? 예. 그래서 이 각 기포는 그 튜브를 통해 그 기포의 외부 표면에 가해지는 힘을 그 감지하는 압력 센서에도 연결된다고 하고요. 진짜 그 날카롭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그 기존 로봇과는 달리 그 로봇과 접촉할 때에도 최대한 인간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에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뿌뇨의 손이 저희가 그 소개시켜드렸던 그 피겨 제로원이나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와는 다르게 그닥 정교한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집게손 같이 보이는데. 아, 거기 저 외형은 그렇게 보이지만 저 집게손 같이 보이는 것이 이 토요타 TRI 팀의 그 소프트 버블 그리퍼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 집게손은 그 동물의 앞발을 뜻하는 이제 포라고 부릅니다. 아, 손이 아니라 그 동물의 앞발로 표현하는군요. 근데 그 소프트 버블 그리퍼 기술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대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거품 같이 이제 그 부드럽게 이제 물체를 잡는 데 사용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저 집게손 같은 것은 그 내부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 그 단일 그 고마찰 라텍스 버블입니다. 그리고 버블 내부에는 이제 그 도트 패턴이 인쇄되어 있는데 그 내부 기포가 무언가가 접촉하면은 이 도트 패턴이 변형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 카메라는 그 이러한 변형을 이제 감지해서 이제 힘을 추정을 하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직접 그 학습된 시각 운동 정책에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체로 가득 찬 싱크대가 있다고 하면은 저 소프트 버블 그리퍼가 이 물체의 기하학적인 특징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한 다음 이 머그컵을 식기세척기에 정확하게 투입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뭐 페트병 같은 거를 그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즉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이 아닌 이 터치를 통해서 이 지각적으로 모양을 분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인간 이상으로 그 빠르게 뛰어다니고 막 장애물을 넘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인간 생활과 이제 더 밀접한 기술은 이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토요타가 최대 자동차 생산회사이자 그 판매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로봇 분야에서까지 리더는 아니잖아요. 그 저 전신 조작 기술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걸 로봇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긴 하지요. 그러니까 저 전신 조작 기술이 뭐 토요타만의 그 순수 기술은 아니에요. 이미 지난 그 2023년 8월쯤에 그 MIT 컴퓨터 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연구소 연구팀이 그 로봇의 전신을 사용해 그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다양한 접촉 조작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과정을 그 단순화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팀은 이제 스무딩이라는 기술, 즉 로봇의 수많은 접촉이 발생하는 부위를 더 적은 수의 결정으로 요약하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만으로도 그 로봇에 대해 더 효과적인 조작 계획을 이제 그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뭐 초기 단계에는 불과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손끝을 사용해서만 잡을 수 있는 이런 대형 로봇팔이 아니라 전체 팔 또는 그 뭐 몸의 다른 부분을 사용해서 이제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이동 가능한 소형 로봇, 즉 토요타 뿌뇨 같은 로봇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게다가 그 온보드 컴퓨터를 사용해 이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화성 탐사 로봇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태양계 탐사 로봇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온보드 컴퓨터는 도대체 뭔가요? 뭐 온보드 컴퓨터는 말 그대로 그 내장된 컴퓨터를 뜻하는데 그 주로 그 자동차 같은 데 이제 장착된 그런 소형 컴퓨터도 이미 하고요. 그런 컴퓨터들은 뭐 이동 거리, 뭐 평균 속도, 뭐 평균 연료 소비량, 뭐 실시간 연료 소비량 등 이제 모든 종류의 그 정보를 이제 뭐 등록하고 이제 계산하고 이제 그런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예요. 또한 뭐 인공위성 같은 데도 사용되는데 그 인공위성의 두뇌 역할도 합니다. 뭐 위성의 통제 관련해서 뭐 각종 그 뭐 통신 관련 뭐 데이터 저장 처리 등을 담당하는 뭐 이런 컴퓨터를 말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로봇 전신 조작 기술을 그 인공지능으로 컨트롤하는 게 이제 초기화 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토요타 TRI는 어떤 방법으로 이 전신 조작 기술을 그 로봇 뿌뉴에게 적용시킬 계획인가요? 일단 토요타는 그 로봇이 그냥 인간과 그 효과적으로 이제 협력을 해서 그 일상생활 및 그 작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를 목표로 그 원격 조작과 그 AI 학습 프로세스를 통해 이 뿌뉴의 역량을 이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전신 기술 학습을 위해 그 여러 시뮬레이션 작업을 이제 모델링해야 한다는 그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원하는 만큼의 동작의 데모 시뮬레이션을 이제 스스로 생성을 해서 뿌뉴가 처리할 수 있는 이 작업의 가지수를 늘리고 이러한 강화 학습을 통해 그러니까 언젠가 뿌뉴가 자기가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이제 적용시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입적으로 이 행동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면서 자기 행동 패턴,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스스로 익힌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일단 그 전신 조작 기술을 이용하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게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머신러닝과 학습 프로세스를 적용해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게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실 그 로봇 하면 일본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 예. 특히 그 산업용 로봇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뭐 소니 아이보 같은 그 강아지 로봇이랑 혼다 그 아시모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로봇도 많이 개발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 일본은 그 전 세계 로봇 생산량의 약 46%를 차지하는 그 세계 최고의 로봇 제조 국가예요. 아, 지금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그 독보적인데 화낙 이 회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 업무 프로세스로 유명한 회사고 그 가와사키라든지 또 이제 야스카와 같은 그 일본 기업은 글로벌 로봇 시장의 그 주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도 그 21세기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좀 침체를 겪다 보니 제조업의 파워가 좀 이전과 같지 않아지면서 직원 1만 명당 로봇 1012대를 보유한 한국에게 인력 대비 로봇 사용 순위 정상을 내줬습니다. 아, 그 한국이 노동자 대비 로봇 사용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군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히 그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 대약진을 거둔 그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도 막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 같이 직접 뛰어든 회사도 있고 또 이제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첨단 로봇 스타트업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고요. 그 말씀처럼 반도체 기술도 많이 부진하고 인공지능 기술도 이미 뒤처져 있는 일본 회사들이 그 산업용 로봇도 아니고 그 첨단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좀 무리 아닐까요? 근데 하지만 또 이제 토요타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기업 중에는 이제 전 세계 1등이고 또 일본 기업 중에서도 이게 시가총액 최고의 그 일본 기업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더군다나 또 요즘 이제 글로벌 시대에 저 로봇 분야를 만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토요타의 그 TRI 팀의 그 인재들도 뭐 일본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뭐 미국을 비롯한 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인들만 개발했다가 관료주의 때문에 뭐 여러 번 실패했던 일화는 많죠. 저희 그 5세대 컴퓨터 편도 그렇고. 저번에 한번 영상 만들었었죠. 예. 아무튼 그 이를 바탕으로 이제 기존 서구권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과는 좀 이제 다른 비전과 방식, 즉 차별성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시도 같습니다. 그 전신 조작을 이용 그 물체를 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능력에 그 중점을 두는 비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외형도 꽤 구별이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기보다는 로봇이 인간 환경에 그 통합되는 방식에 대한 이러한 게 지금 말한 토요타의 비전 아닙니까? 이 토요타의 비전은 그 인간과 로봇의 좀 보다 조화로운 공존을 향한 좀 색다른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완전히 그런 기술이 빠르게 개발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문제긴 하지요. 알겠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보다 조화로운 공존을 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토요타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뿌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